자, 반갑습니다. 우리 단타장인 구독자 여러분들, 단타장인입니다. 자, 오늘 영상 통해서는 최근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, 하마스, 팔레스타인 전쟁 관련해서 지금 오일 쇼크가 좀 올 수도 있고 그로 인한 금융위기가 촉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현 상황 실태,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나아갈지 여기에 대한 예측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해 보려고 하고요. 오늘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오일 쇼크가 좀 올 수도 있고 이로 인한 금융위기가 이제 촉발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.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실제로 어떤 이제 팩트들이 존재하고 이 현상들에 대해서 뇌피셜들을 최대한 좀 걷어내고 딱 있는 사실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. 물론 중간중간 뇌피셜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건 제가 뇌피셜이라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상황들이 좀 전개될 수 있는지 증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예측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가지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일단 지금 현재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태를 보시게 되면은 이 국가로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의 국가 간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본다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게 팔레스타인입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번에 얘기가 나온 게 하마스죠.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의 하마스라는 단체인 거예요. 그래서 이 하마스라는 어떻게 보면은 뭐 테러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무장 단체가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한 거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, 하마스 간의 전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런 이제 전쟁이 발생한 이면에는 이 종교적인 문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여러분들 이제 그 유대교가 이슬람이 이제 유대교예요.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슬람교와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인 팔레스타인은 이슬람교입니다. 근데 이제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이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꽤나 많다라는 게 이제 문제예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말고도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존재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어떤 나라들이 또 존재하냐?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이 이제 이슬람교에 이제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 이제 보이시는 국기가 이제 사우디랑 그 다음에 이제 이란입니다.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사우디고 여기 좀 가렸는데 여기가 이제 이란이에요. 그래서 여기 사우디, 뭐 그 다음에 뭐 이란이라든지 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이쪽이 이제 이슬람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유대교를 믿고 있는 데가 이제 요 이스라엘이죠. 이 사이에 이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미국은 어느 나라 편을 들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어요. 왜 그런지는 우리가 이제 뭐 꼭 그렇다라고 꼬집어서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미국의 엄청난 부자들 대부분 어느 민족 사람이죠? 그렇죠. 미국에 내노라 하는 부자들은 다들 유대인이 많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 뭐 유대인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진짜 뭐 부자의 민족이다. 진짜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어대는 민족이다. 뭐 장사로 이제 뭐 특화된 민족이다.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도 돈 좀 있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유대인입니다. 로스차일드 가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로스차일드 가문부터 시작된 그 역사도 여기에 좀 관여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이 왜 이스라엘 편을 들까? 결국 이제 돈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도 저는 내다보고 있어요. 물론 이건 뭐 뇌피셜이지만 거의 뭐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, 오피셜만 안 박았다 뿐이지 어지간해서는 이제 돈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봅니다. 그래서 지금 미국에 내노라 하는 부자들은 다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들이 믿는 게 이제 유대교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하는 게 미국이다.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지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바이든도 나서서 뭐라 그랬습니까? 실수하지 말아라. 우리는 이스라엘 편이다. 니네 누구 편 들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라.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유럽들도 전부 다 이스라엘 편을 들었습니다.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, 근데 사회주의 국가들은 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경향도 있고요. 원래 이제 사우디가 이제 그
미국이랑 잘 지내보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는데, 예전에 제가 그 원유 관련해서 유가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, 사우디한테 증산 좀 해줘라 했는데 사우디가 이제 앞에서는 알았다 하고 뒤에서는 그냥 쌩 깠다, 이런 말씀 드렸었죠. 그래서 지금 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. 사우디도 이제 팔레 쪽 편을 들었고,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란이 지금 뭐 딱 직접적으로 진짜 팔레스타인 편 들었다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뒤에서 적극 지원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어쨌든 다 이슬람교 애들이고 결국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얘네 편 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슬람교 애들이 이제 이 유대교를 그렇게 안 좋아하고 이슬람교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 게, 이거는 이제 다음 그림에서 보여드릴 건데, 이슬람교 이 중동전쟁이 이번에 뭐 5차 중동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, 이 중동전쟁의 역사 자체가 결국 땅 뺏기 역사여가지고 팔레스타인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팔레스타인 영토가 이 초록색이 1946년도에 팔레스타인 영토가 이 초록색인데, 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팔레스타인은 거의 뭐 영토가 없는 수준까지 왔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과정에서 왜 이렇게 이제 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에 집착을 했냐면 바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빼앗기 위한 여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결국 어떻게 보면 좀 예루살렘이 불러온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,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. 근데 원래는 과거에는 여기가 다 팔레스타인 영토였겠죠. 이 회색깔이 팔레스타인 영토인데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. 아까 거의 대부분 요 뾰족한 게 다 팔레스타인 거였는데,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그냥 나 여기다 나라 건설할 거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일로 넘어와가지고 자기들 종교의 고향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성지 같은 데죠, 예루살렘이. 여기를 이제 차지해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팔레스타인인들 다 쫓아내고 이제 우리 거다 하고 이제 여기다 딱 알받게 해버린 겁니다. 그래서 과거 이제 뭐 이집트랑도 싸우고 여기저기랑 많이 싸웠죠. 이스라엘이 이슬람교 국가들이랑.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좋게 볼 수가 없죠. 유대인들 넘어와가지고 다 이제 전쟁해가지고 영토 확장하고, 지금이 무슨 뭐 그죠? 뭐 고려 시대도 아니고 옛날 시대도 아니고 진짜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땅 뺏고 있으니,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이해되게 얘기를 하자면 진짜 뭐 영토 뺏어오고 중국에서 막 이제 쳐들어와가지고, 일본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여기 이제 뭐 제주도 우리 거다, 독도 우리 거다, 뭐 충청도 이제 중국 땅이다, 막 이러면은 꼭지 돌아버리지 않습니까? 북한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서울 수복한다 그러면 꼭지 돌아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슬람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인 것이다. 근데 결국 힘의 논리, 돈의 논리로 작용해가지고 저는 좀 이런 식으로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요 마크가 이제 하마스 단체 마크인데, 요 하마스가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얘네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데가 바로 요 가자 지구인데,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과 요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대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,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, 저는 이 이면에 이제 이 미국의 1대1로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제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내세웠던 게 인도부터 시작한 UAE, 사우디, 그리고 이탈리아, 독일, 프랑스를 연결하는 이 유럽권까지, 인도부터 시작해서 중동, 유럽을 잇는 1대1로 정책, 미국판 1대1로를 또 계획하고 있었는데,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게 뭐죠? 그렇죠. 사우디가 이제 미국과 등을 돌리는 관점으로 가는 거죠. 왜냐면은 사우디가 지금 팔레스타인 편을 들기 시작했으니까요.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이제 미국판 1대1로는 이제 어그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또 사우디가 또 좀 친중 성격을 띠기도 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중국 계속 견제하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도 이거 큰일 난다, 휘청휘청 한다,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불안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 뭐죠? 지금 물가를 겨우겨우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,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. 이 유가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? 그렇죠. 결국 물가 잡는 거는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정부의 입지도 굉장히 좀 옅어지고 있고, 이제 또 좀 있으면은 미국 대선 아닙니까? 트럼프가 엄청나게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또
내가 했으면 안 그랬을 거다 뭐 이랬겠죠.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 맹공격을 취하고 있고 엄청나게 좀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결국 이제 물가가 잡힐 거냐 유가가 잡힐 거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단발성으로 끝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. 근데 적극적인 포지션을 안 취하고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유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. 일반적으로 이제 중동 국가들이 또 이제 이슬람교 그쪽 국가들에 많이 있기도 하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사우디도 마찬가지잖아요. 근데 이런 국가들이 오히려 이런 걸 또 반길지도 모른단 말이죠. 왜 그러냐면은 유가가 올라가고 거기서 또 돈을 많이 땡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제 유가를 많이 끌어올릴 때까지 계속 이제 크고 작은 전쟁을 이어가면서 유가를 계속 높은 가격 상태를 유지하려고 계속해서 이러한 전쟁을 펼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좀 전망입니다. 그래서 유가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었고 이게 조정을 주면서 꺾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바이든이 나서가지고 사우디에 가가지고 이거 좀 해줘라 얘기했는데 말 안 들었죠. 증산 좀 해줘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전쟁까지도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있다. 그러면서 유가는 올라갈 것이고 이 유가로 인해서 물가가 잘 잡히지 않고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서 전쟁 이슈 때문에 경기는 더 후퇴할 텐데 이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격화되고 결국 그로 인한 경제위기나 금융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게 장기화되면 필연적으로 그런 시나리오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. 결국 저는 이 창조적 파괴를 누가 이제 주도하고 있고 누가 또 의도하고 있는지는 물론 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가능성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. 이 상황대로만 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오일 쇼크 상태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로 인한 금융위기가 촉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. 물론 이게 조기에 진압이 된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현재 상황이 불러올 수 있는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 아직 물가가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고 경기 회복이 되지 않는 점에서 평화가 증시에 가장 좋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봤을 때 지금 전쟁이라는 점은 증시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글로벌 증시 시황은 한동안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현금 확보를 한다든지 지금 좀 소극적인 투자를 진행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매집을 투자할 준비를 지금부터 차곡차곡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겠다. 어떻게 보면 크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흔들릴 수 있는 장이 연출될 수 있는데 그때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지금 이 불안한 정세를 잘 넘겨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불안한 기업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우량하지 않거나 성장성이 없는 기업들은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현금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종목 교체의 시기로 삼으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,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